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금리 인상 여부의 중요한 지표가 될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강나림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14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올랐습니다. 1월 상승폭 6.4%보다도 줄어든 건데요. 이 수치는 최근 1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한 걸 환영하면서 미국 가정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올랐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5% 올라 1월보다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시장 예상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예상한 결과가 나오자 증시가 반등했는데요. 다우존스, 스탠더드앤푸어스, 나스닥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 이후 폭락했던 은행주들이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최근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불리며 60% 넘게 폭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관련한 시장의 불안이 가신 건 아닙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에서 벌어진 예금 인출 사태와 이들 은행의 파산에 따라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은행처럼 기업 고객들의 보험 한도액 초과 예금이 많고 보유 자산의 현재 가치가 많이 떨어진 다른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다음 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죠. 0.25%포인트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에 그치거나 아예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지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할 경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긴 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물가 압력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물가지수 발표 직후 연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거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가도 잡아야 하고 시장 안정도 지켜내야 하는 연준으로서는 과감한 금리 인상도 동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빠르면 20일부터 병원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사원 기자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곧 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로 해제됐고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고 전문가들도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부분 긍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그러니까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공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도 포함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되는 겁니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역시 세계보건기구가 4월 말쯤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후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정부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이정표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야당은 굴욕적 무능 외교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주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첫날인 16일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둘째 날에는 한일 기업인들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게이오 대학에서 한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도 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특히 경제 협력이 논의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두 정상이 도쿄 시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오래된 오므라이스 집으로 장소를 옮겨 2차까지 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여름에라도 방한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심은 일본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입니다. 강제동원 배상해법에서 일방적 양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그 자체로 큰 수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순진한 기대, 무능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 올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 해제는 물론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철회를 약속받아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노동계, 특히 MZ세대의 노동자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법안 내용과 소통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주 52시간제에 손을 대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주 120시간 얘기를 했다가 큰 반발을 산 적도 있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대선 공약이었고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법안인데 불과 8일 만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갑자기 재검토 지시가 나온 건 노동계, 특히 MZ세대 노동자들의 반발 여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무직 중심의 MZ세대 노조 새로 고침은 지난 9일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법안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대통령실은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던 입법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제동이 걸리면서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전후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훈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연합훈련 방해 목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만약 연합훈련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자유의 방패 훈련은 향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과 연합훈련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